안녕하세요, 민지입니다. 오늘은 젤 원톤 스캅처 네일 국가 자격증 심화 과정을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폼 끼우는 방법과 또 기포가 안 생기게 젤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완벽한 C커브를 만드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자세한 시술 순서는 제29화 젤 원톤 스캅처 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사지 손가락 한 손만 베이스 바르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 한 손만 보여드릴 거예요. 심화 과정으로. 저는 오디세이 폼지를 이용할 거고요. 그리고 폼가이는 이걸 사용할 건데, 이 폼가이 질문이 많았어요, 댓글에. 근데 이 폼가이 같은 경우 10년 전에 제가 재료상에서 한 2만원 정도? 좀 비싸게 주고 산 가위인데 어디 제품인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폼지를 떼어서 붙이고, 자, 젤은 이 폼지 끼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폼지를 잘 끼워야 완벽한 C커브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재단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손톱에 이 위에다가 이 중심선을 손톱 정중앙에 일치하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내려오는지 폭 먼저 재단을 해주세요. 지금 모델 손도 중앙선에서 한 칸, 두 칸까지의 폭을 갖고 있어요. 근데 위에서 우리가 재단을 한 거기 때문에 그 두 칸 안쪽으로 폼을 따줘야 돼요. 폭을 쟀으면 지금 모델 손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에서 이 두 칸까지의 폭이었어요. 이 두 칸까지의 폭 안쪽으로 해서 폼을 재단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폼을 니은자로 이렇게 재단을 해서 이 살의 저항을 받지 않게 폼을 재단을 해줍니다. 두 칸의 폭만큼. 먼저 이렇게 니은자로 재단을 해주세요. 손톱 밑에 이렇게 끼우면 그 폭이 딱 맞습니다. 이때 이 스트레스 포인트까지 폼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넣으면 모델의 이 하이포닉 키움이 아파요. 그래서 이 코너 부분이 스트레스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깊이를 조금 더 재단을 해줄 거예요. 한 번에 많이 재단하지 마시고 조금씩 재단을 해보시고 끼우고 다시 더 깊게 재단을 하는 방법을 반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도 재단을 할 때 동그랗게 재단하면서 재단한 이 코너가 두 칸 밖으로 넘어가시면 안 돼요. 두 칸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재단을 해주시고 다시 한번 폼을 끼워 보는데, 자, 이렇게 끼웠을 때 옆에서 보시면 스트레스 포인트까지 정확하게 들어가죠. 그 아크릴 스캅처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폼을 끼워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내려가게 폼지를 끼웠는데, 젤 같은 경우는 모델의 손이 살짝 볼록한 손톱일 경우에는 폼지를 모델 손이 있으면 더 약간 일자로 이렇게 폼을 끼워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윗부분을 이렇게 오픈을 해서 폼을 끼운 상태에서 이 가운데 중심선이 모델의 손가락하고 일치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일자로 자, 이렇게 보시면 능선만 먼저 볼게요. 아크릴 프렌치 스캅처 같은 경우는 손톱 모양이 이렇게 있다면 살짝 이렇게 다운되듯이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오게 폼을 끼웠지만, 지금 이 폼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조금 더 완벽하게 일자로 이런 상태로 폼을 끼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젤 같은 경우는 아크릴처럼 핀칭을 주면서 이 C커브를 잡아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폼을 이용해서 C커브가 다 완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 스트레스 포인트를 폼이 빠지지 않게 잡아준 상태에서 폼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세요. 앞에는 너무 꽃갈로 잡아주시면 안 되시고, 여기는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이 부분을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그냥 잡으면 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포인트를 반드시 잡아준 상태에서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폼을 끼워서 봤을 때 모델의 손톱
보다 폼이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뚱뚱하게 끼워주시면 안 돼요. 모델의 손톱 폭 안쪽으로 폼이 들어가게 이렇게 끼워주시면 자연스럽게 완벽한 C커브가 나와요. 자, 이제 젤을 올릴 차례인데요. 제품이나 재료 뭐 쓰시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이 브러쉬 그라시아 거, 이것도 되게 오래된 브러쉬, 한 10년 됐는데 이 그라시아 스퀘어 브러쉬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젤은 이 캐더크 젤 사용할 거예요. 그리고 브러쉬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스퀘어 브러쉬 사용하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길이나 이런 걸 닦을 때 스퀘어 브러쉬가 이 코너 쪽에 모서리 들어가기 좋기 때문에 둥근 브러쉬보다는 이런 스퀘어 브러쉬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수월하실 거예요. 이 브러쉬 사용하기 전에 보통 이게 클리어 젤을 묻혀놓고 보관하잖아요. 브러쉬가 이렇게 뻣뻣하게 이렇게 굳어있는 상태에서는 젤을 쉽게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는 브러쉬를 한번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젤 클리저로 이렇게 브러쉬를 다 풀어주시고 페이퍼 타올에 젤을 깨끗이 닦으면 브러쉬가 이렇게 다 풀어져요. 이 상태에서 이 클리어 젤을 살짝 묻혀서 브러쉬에 충분히 적셔 주신 후에 이렇게 브러쉬를 사용해 주셔야 얘가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자, 이제 원볼을 먼저 올릴 건데 저는 프리엣지 요 밑에부터 원볼을 먼저 연장을 할 거예요. 근데 올리면서 천천히 설명하다 보면 젤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빠른 시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젤을 뜰 때는 댓글 질문 많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포가 많이 생겨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기포 같은 경우는 이 브러쉬를 너무 텀벙텀벙하게 썼을 때 기포가 생기고 젤을 처음에 원볼 뜰 때도 중요해요. 이렇게 젤을 뜨면서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젤을 사용하는 행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원볼에는 가장 많은 양의 젤을 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뜰 수 있는 가장 많은 양의 젤을 한 번에 뜨되 이렇게 한 번에 떠서 젤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젤을 뜰 거예요. 그리고 젤을 뜬 후에 손톱에 이 후레엣지 밑부분에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젤을 끌어서 이 스퀘어 모양의 이 길이를 만들어 줄 건데 그때 이 젤 표면에 이 브러쉬가 첨벙첨벙하지 말고 한 몸이 되듯이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하시면 됩니다. 이거 참고하셔서 영상 시청해 주세요. 이제 원볼 올리겠습니다. 젤부터 뜨는 것부터. 이쪽에 젤을 이렇게 떴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젤을 덜어주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첨벙첨벙 쓰지 마시고 우선 스트레스 포인트, 잘까진 스트레스 포인트 메꿔주신 후에 사이드를 원하는 길이만큼 이렇게 일자로 빼주세요. 이렇게 놔두세요 그냥. 그리고 다시 또 젤을 끌어서 스트레스 포인트에 젤 첨벙첨벙 쓰시면 안 돼요. 천천히 메꿔주시고 그 상태에서 원하는 길이만큼 내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브러쉬 끝을 이용해서 여기 끝부분만 살살 같이 내려주세요. 자, 그리고 젤을 이제 닦아낼 건데 그냥 닦으면 젤이 묻어있는 상태니까 페이퍼 타월로 브러쉬를 깨끗하게 닦아준 상태에서 닦아주시고 다시 페이퍼 타올에 깨끗이 닦고 원하는 길이만큼 정확하게 길이 닦고 15초 정도 큐어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원볼을 올린 상태인데요. 구독자 댓글에도 이제 질문이 많았던 부분인데 보시면 원볼을 올린 상태에서는 이 후리엣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꺼진 형태로 되는 건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메꿔주셔야 돼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거는 제가 먼저 보여드린 거고요. 요걸 이제 메꾸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볼. 전체 이제 어플라이 하기 전에 매번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 상태에서 그대로 여기를 얹으려고 하면 표면이 울퉁불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젤을 떠서 전체를 한번 도포를 해준 후에 그 다음에 젤을 씌우면 젤이 잘 퍼집니다. 이렇게 적정량의 젤을 떠서 너무 적은 양으로 떠도 안 돼요. 적정량의 젤을 떠서 이 표면에 칼라 바르듯이 펴발라주세요.
자, 이렇게 바른 상태에서 이제 다시 두 번째 볼을 올려서 큐티클 위에서부터 두께를 줄 건데, 이때도 젤 뜰 때도 마찬가지로 적정량을 뜨는데 이렇게 한 번에 뜨시면 돼요. 이렇게 돌돌돌 말아서 뜨지 마시고, 손톱은 45도 각도로 밑으로 내려주시고, 브러쉬를, 젤을 뜬 브러쉬를 갖다가 큐티클 라인에 살짝 갖다 대주기만 하면 얘가 살짝 이렇게 도포가 돼요. 그리고 얘를 점점 이렇게 끌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잘 메꿔지지 않은 이런 사이드 부분, 이런 부분에도 젤을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고, 그리고 브러쉬를 세우지 말고 0도로, 젤과 이 브러쉬가 이렇게 평평하게 0도로 해서 얘를 살살 끌어내려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후리 엣지 끝까지 힘 빼서 이 젤의 표면만 쓸어내린다 생각하시고 얘를 이렇게 살살 내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얘기한 이 부분, 젤이 꺼진 부분, 이 부분을 메꿔줄 거예요. 젤을 어느 정도 여유 있게 떠서 이 부분에 이렇게 젤을 올려주세요.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에 이렇게 얹어주세요. 그럼 옆에서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메꿔지거든요. 이렇게 위아래로 메꿔주시고, 그리고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얘가 계속 밑으로 처지기 때문에 저는 손을 이렇게 뒤집어요.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일 수 있지만 뒤집어서 이 하이포인트 부분이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이 브러쉬 끝을 이용해서 젤을 이 꺼진 부분에 살짝 끌어서 이어줍니다. 이 부분을 가장 높게 만들어주면 여기가 메꿔져요. 그리고 뒤집어서 바로 큐어링. 자,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나 이런 데가 지금 이 꺼진 부분이 없이 다 메꿔졌어요. 그치만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건데 이런 사이드 부분이 나중에 화일하다 보면은 깨지고 너무 얇아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화일하면서.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이 스트레스 포인트 있는 부분에 한 번 더 젤을 도포해 줄 건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도포해 주기 전에 젤을 얇게 발라준 후에 젤을 이렇게 떠서 꺼진 부분들, 이런 스트레스 포인트나 육안으로 봤을 때 좀 꺼졌다 싶은 부분들, 스트레스 포인트는 한 번 정도 이렇게 더 도포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꺼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도포를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모자른 것보다 차라리 넘치는 게 화일하면 되니까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자, 매번 젤을 중간중간에 큐어할 때는 한 15초 정도씩만 큐어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젤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는 30초에서 1분 정도 완벽 큐어를 해줍니다. 폼을 이제 띌 차례인데 젤 클렌저를 솜에 이렇게 묻혀서 미경화를 먼저 닦아준 후에 폼을 띄면 더 잘 떨어지거든요. 닦고 밑에부터 이렇게 잡아서 폼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다 완벽하게 스트레스 포인트나 이게 다 올라갔어요. 근데 아주 혹여나 이런 스트레스 포인트 이런 부분이 이렇게 메꿔지지 않아서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는 폼을 이렇게 떼고 난 상황이더라도 젤을 그냥 그 상태에서 떠서 이렇게 메꿔주신 후에 큐어를 하고 완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기가 이렇게 메꿔지지 않은 상태에서 완성을 하면 그 완성도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폼 재단이 완벽히 됐을 때는 이런 현상이 거의 생기지 않기 때문에 완벽히 폼 재단하는 연습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화일링 하기 전에 이제 젤을 올렸을 때 완성도를 보시면은 투명도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옆에서 보시면 마무리 쉐입보다는 조금 더 사이드나 길이가 좀 더 여유 있게 이렇게 뽑아주시면 되고요. 꺼진 부분이 없으셔야 되고, 그리고 C커브도 폼을 완벽하게 꼈다면 이런 C커브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주신 후에 화일링을 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젤 원톤 스캅처 심화 과정을 완성을 했고요. 구독자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오일을 발라야 되냐, 뭐 바르지 않아야 되냐는 질문이 많은데, 오일을 표면에 바르게 되면 젤 같은 경우는
이 표면에 광택이 죽어요. 그렇다고 오일을 안 바르면 마무리가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큐티클 라인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먼지가 많은 부분들 위주로만 이렇게 살짝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